안녕하세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대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단순히 미대를 간다 라는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대에 가면 대체 뭘 배우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미술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을 디자인과 진학으로 목표를 정하고 당시 발상과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순수미술 회화 쪽에 더 관심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전공하면 취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차피 같은 미대인데 비슷한 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디자인 쪽으로 전공은 하되 순수 미술 분야는 부전공으로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08학번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제 계획대로 서양어는 부전공을 신청해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디자인과랑 회화과가 같은 건물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진관홀이란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는 회화과 수업이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디자인과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건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응용미술, 회화는 순수미술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다닌 산업디자인학과에는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두 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공업디자인은 주로 전자기기, 가구, 자동차 디자인 등 삶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그 외관과 사용 과정을 설계하는 등의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이고요. 시각디자인은 패키지, 영상, 인포그래픽, UX, UI, 로고 디자인 등 이미지나 심벌 등의 조합으로 정보를 보기 좋게 전달해주는 디자인의 종류입니다. 대부분 시각 디자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저는 당시 공업 디자인 전공이었고 제품과 자동차 디자인을 가지고 졸업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어는 부전공을 이수해서 수업을 들었고요. 제가 느낀 각 전공마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점이 불편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더 관찰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대충 살지 뭐 하는 타입들도 많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디자인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어려웠던 점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었어요. 생활에 불편한 제품을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 자료조사나 리서치, 설문조사 등등의 방법들도 있기는 하지만 먼저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 불편감을 체감하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 도안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하고 또 3D 입체, 공각 능력에 대한 감이 높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몰랐던 잠재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동차 디자인의 경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차를 엄청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차 종류도 많이 알고 길거리에 지나가도 차만 보이고 약간 거기에 꽂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를 입문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밀도 있는 스케치를 많이 하고 부단히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구력 테스트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 디자인은 조형감과 형태력에 대한 남다른 센스, 또 3D 입체를 다루는 감각 등이 더 필요한 학문입니다. 조속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공업 디자인 쪽을 배우시면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저는 인포그래픽, 편집, 로고,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등을 배웠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시각적으로 감각 있는 색과 형태의 조합을 이뤄나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시고 눈을 높이셔야 합니다.
학부 1학년 때는 전시회를 대체 수업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데 좋은 작품들을 보고 눈을 높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이나 혹은 디지털 드로잉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정말 많은 색감을 조합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형태에 맞게 넣어보고 또 그 형태를 바꿔보고 하는 등의 조형적인 연습을 수업 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나 볼 수 있고 서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과 형태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키워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색과 형태를 다루는 일이 즐겁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작업하시는 흥미와 열정이 있으셔야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타이포그래픽 수업이에요. 글자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내용의 가독성이 잘 보이게 디자인에 어우러지게 넣고 그렇게 표현하는 등의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학생들의 PPT를 보면은 뭔가 많이 다르죠? 적절한 여백과 필요한 문구를 넣는 센스, 또 가독성과 디자인적 신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디자인과 수업만 듣게 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림 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갖지 못하더라고요. 물감을 펼치고 커다란 캔버스 위에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자유롭게 그리는 그런 낭만과 바람들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양화 수업을 부전공으로 이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순수미술 분야가 동양화, 서양화 전공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주로 재료적인 화법이 차이가 있는 수업이었어요. 물론 그 차이점이 더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크릴과 유화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양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풍경을 그리는 수업도 진행해보고 또 저의 스토리를 담은 일러스트북도 제작을 해봤고요. 제가 꽃 그림을 좋아해서 꽃을 소재로 한 여러 아크릴 유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수작업으로 그림 작업을 했고 일러스트북 같은 경우는 디지털 드로잉을 겸해서 작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과 회화과 수업을 두 가지 다 병행해서 들어보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지 저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듯 같은 미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세부적인 전공은 각자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고 개발되어야 할 자질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예과나 금속공예 전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재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무게가 나가는 장비들과 재료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고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도자기 클래스를 하루 신청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부단한 인내심과 노력, 성실성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겠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메디컬 일러스트 분야는 회화적 능력과 디자인적 센스를 동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고 또 그리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색과 형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흥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관점에서 바라본 각 미술 분야 전공별 차이점과 공통점 또 필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